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놀이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오늘도 화요일인데요. 매매 여러분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시원하게 또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전화 02-3153-2642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샵 0082 매수가, 종목명, 비중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시원하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전화 주시는 분들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다는 거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종목들, 궁금한 종목들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오늘장 키워드 시간이죠. 사실 뭐 오늘 할 얘기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AI 종목들 시작해서 AI로 끝난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 증시가 좀 좋지 못했었는데 또 구글에서 이제 그 AI 관련해서 요번에 이제 조만간 출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 AI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후발주들이 또 강했습니다. 지금 AI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뭐 제가 대략적으로 세어봐도 진짜 AI 종목들이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큰 테마가 생길 때마다 우리 이제 느끼는 거지만 새롭게 나도 AI 종목입니다. 나도 AI 종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특징주들 막 뜨면서 주가 급등들이 나오죠. 그래서 선발대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보면 오픈 엣지, 뭐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은 조금 쉬어가고 솔트웍스, 뭐 솔트룩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시세는 계속 나오고 있다. 대신에 후발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 한 뭐 우선주라든지 이런 거 빼고 그냥 한 3종목 정도, 4종목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 유엔젤, 뭐 MDS 테크 이런 게 다 지금 AI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에서 AI가 3종목이 오늘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AI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한동안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또 AI 관련주들 엮이면서 이렇게 지금 상한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AI 관련주에 투자를 했다. 창투사죠. 창투사인데 AI 관련주에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또 상한가를 갔고요. 신규 상장주, 신규주들이 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스튜디오 미로 오늘 상장했는데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뭐 따상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고 요게 이제 그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 위주로 이렇게 AI라든지 그 다음에 뭐 컨텐츠, OTT 관련된 다 성장주, 미래에 이제 전망이 밝다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위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오늘 급등 나온 종목 중에서 AI가 달리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드문 그런 시장이었고 장 막판에 이제 또 우리 선발대였죠. AI 관련주들 중에서 뭐 코난테크라든지 보면 이제 지금 솔트룩스라든지 그리고 뭐 나무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하게 또 한 번씩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AI 관련주들 추세가 선발대들 꺾이지 않는 다음에는 뭐 후발주들도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게 이제 인기 있는 테마냐 그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재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한동안 계속해서 순환매 돌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오늘 또 AI 쪽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은 아침에 좀 반짝했다가 주춤하는 그런 흐름들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기사들 뜨면서 또 AI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8시부터 이 방송 끝나고 8시부터 9시까지 한 1시간 정도를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 방송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시장 상황, 그다음에 지금 어떤 섹터들, 테마들 봐야 되는지부터 해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요 공개 방송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로 2주현 보내시면요. 아니면 요 QR코드 카메라로 살짝 갖다 대고 계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시면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여기서 제가 상담 다 못 도와드리는 부분까지 거기서 다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향후 뭐 2월 달이죠. 이제 2월 달에 또 어떤 종목들 공략해 가면서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들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면 아마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리뷰 일단 뭐 AI 말씀드렸고 메타버스나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임이 또 나쁘지 않았죠. 메타버스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 오늘 AI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고 AI 관련주들 정리해 놓은 것들 캡처 떠서 공유해 드렸고 메타버스 관련 섹터도 캡처를 떠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렸어요. 거기에서 보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치가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세를 한 차례씩은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뭐 보시고 이쪽 섹터에서 내가 어떤 걸 봐야 될까 일단 뭐 2천 몇백 개 중에서 봐야 되는 섹터를 압축을 해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 봐야 될 종목들을 또 압축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몇 종목 정도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또 제가 뭐 얼마에 뭐를 사라 이런 얘기를 안 드려도 여러분 스스로 또 그런 안목을 길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괜찮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뭐 한 차례씩 움직였고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뭐 그렇게 좀 시세가 뭐 대단하게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시간 외에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상용화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 테마들 순환매 돌면서 좀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CB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뭐 코리아 서킷 아침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고, 뭐 BH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PCB라는 게 이제 그 회로 기판이죠. 이 기판들 뭐 반도체 칩만 이렇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회로 기판에 붙어서 나오는 뭐 전자제품에는 다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PCB가 이제 2024년까지 좀 모질할 거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바닥권에서 좀 시세가 올라왔던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공개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그런 종목들 매매를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발을 잠시 담궜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공부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함께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들 하면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항공주라든지 카지노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런 관련주들도 오늘 좀 위치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뭐 청담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지 라인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급등주들 단기적으로 뭐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우리가 볼 만한 종목이 뭐 이렇게 큰 AI 군들 아니면 메타버스 테마들을 좀 제외하고 봤을 때
2차 전지가 좀 강했어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 2차 전지 굉장히 강했고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일 텐데 차트 잠시 보면서 이야기 드리면요. 자,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종목인데 지금 보면 이런 종목도 그 지지라인 부분에서 딱 저점을 10만 원 자리에서 형성을 하고 보게 되면 이제 바닥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죠? 역회된 숄더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상승으로 저항을 돌파하면서부터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와줬어요. 추세 저항 자리까지 딱 돌파를 해주고는 시세 나왔는데 제가 요거 이제 한 17만 원 정도는 목표치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 뭐 정말 가파르게 마지막에 매수세가 쏠리면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되었고 18만 원까지는 살짝 도달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강한 흐름 보여줬죠. 지금 보면 뭐 역대급으로 거래대금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이 조금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2차 전지 뭐 앞으로 계속 성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오늘 시세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돌파한 위치 이런 구간까지 또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우리가 또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SM 이야기 제가 계속 한 번씩 드렸었죠. 이제 엔터주들 우리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도노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SM 이야기를 한 번씩 드렸었습니다. 신고가 가는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뭐 이런 구간들 공략을 해서 오늘 까지 뭐 고점까지 한다라면 시세가 굉장히 좀 괜찮게 뭐 한 2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간 종목인데 카카오에서 이제 그 전에 SM 인수를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뭐 이수만 회장이 뭐 좀 걸림돌이 돼가지고 회사가 매각이 안 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2대 주주로 참여한다. 뭐 전환사채 발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2대 주주로 카카오가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시세를 한번 분출을 하면서 기사가 나오면서 뉴스에 팔아라.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호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세 분출하다가 기사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SM 같은 경우는 재료가 우리가 이제 매각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3만 원대부터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매각 이슈 때문에. 그랬다가 지금 박스권 한참 만들어 놓고 있다가 지금 이런 저항을 돌파하고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돌파한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면 좋겠지만 저는 일단 재료는 소멸이 되어서 더 이상 여기서 어떤 그 매각 이슈로 우리가 SM을 볼 이유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 펀더멘탈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뭐 SM 같은 경우는 좀 정리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장 리뷰는 뭐 대충 이 정도로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주들 굉장히 좀 크게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종목들이 보여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나중에 공개 방송할 때 이야기 드릴 테니까 노란통방 들어오셔갖고 참여하시면 제가 링크 8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샵 0082로 이주현, 딱 이주헌 아닙니다. 현입니다. 이주현 세 글자 딱 보내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날라갈 테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종목 SOS 시간,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 전화 많이 주세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 ICD라는 종목이에요. ICD 16,700원의 비중 30% 천사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ICD 16,700원이면 아이고 16,700원이면 아이고 이거 엄청나게 저 고점권에 이제 계신데 어떻게 이게 물타기를 안 하셨을까요? 이거 추가 매수를 한번 정도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비중이 너무 커셔가지고 이 못 하셨나 봅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지금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고점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차트 보시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너질 때 추세적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깨지는 시점에 보면 61선과 121선이 데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 121선 위로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면서 이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하락 N이 딱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내가 가진 종목 큰일 났구나.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ICD 같은 경우는 요 지금 하락 트렌드를 요번에 지금 벗겨내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런 저항 구간들을 돌파를 해내고 있죠. 그래서 주가 흐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요게 그 OLED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관련주 맞네요. 자, 일단 제가 메모를 OLED 장비 관련주라고 돼 있고 이제 OLED 쪽으로는 사실 LCD에서 OLED로 이렇게 뭐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기업들도 많이 OLED 쪽으로 LCD보다는 확대를 해가는 그런 추세죠. 그렇다면 장비는 분명히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ICD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실적이 뭐 적자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 이게 아마 LG 디스플레이에서 좀 대규모로 OLED로 이제 넘어가면서 실적이 좀 크게 나온 것 같고요. 기업적인 측면, 뭐 내용적인 측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적자가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많이 밀려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봤을 때 부채가 한 600억 정도, 자본이 1,600억이거든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회사가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보유한 현금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크게 일단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기업이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우리가 이렇게 넓게 본다라면 주봉이나 이제 월봉을 놓고 한번 봤을 때 2015년도에 저점을 찍었었고 19년도, 18년도 요때 저점을 찍었었고요. 지금 2020년도에 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보시면 요 구간대가 다 이제 저점 구간대였어요.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바닥권에서 올라왔을 때 이런 식으로 시세를 한 차례씩 이렇게 분출을 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대략 한 월봉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뭐 16,000원, 17,0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게 지금 1년, 2년, 3년, 또 상승이 1년, 2년, 3년. 요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3년 주기거든요. 요번에도 만약에 거기에 맞게끔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2024년, 2025년까지 해서 한 2만 원 정도 부근까지는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실권이 워낙 큰 상황에서 뭐 이 종목 손절을 하고 종목 교체를 한다.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한 34% 됩니다. 그죠? 올라갈 길은 뭐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신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뭐 딱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16,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ICD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지금 거래량 바닥권에서 증가하면서 우상향 흐름 잡히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이대로 한번 잘 보유해 보도록 하시고요. 중간에 혹시나 ICD가 조정이 나와서 뭐 10,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추가 매수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단을 조금 낮춘다면 추후에 수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첨언 드리면서 다음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돼 있네요. 다음 분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현대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요. 네, 자, 현대 글로비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7만 4천 원에 50%. 17만 4천 원에 50%. 네, 선생님 비중이 조금 크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해오신 거예요?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 글로비스는 선생님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라서 이렇게 또 투자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아니, 그게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서 했는데, 점점 더 내려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매도가는, 매도,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자, 현대 글로비스가 선생님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음성. 그렇죠. 이제 현대 자동차 카캐리어가 이제 많이 있는 회사거든요. 이제 네. 선박을 가지고 해외로 이제 자동차 수출할 때 보통 카캐리어에다가 이렇게 자동차들을 많이 싣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네. 그런 이제 그 카캐리어를 많이 보유한 뭐 운송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해운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실적을 보면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6조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뭐 1조 3,500억 3분기까지 4분기까지 아마 1조 한 5천억 넘어갈 것 같아요. 1조 8천억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올해도 아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1조 7천억 내년에도 1조 7천억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실적적인 부분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맞아요. 다만 네. 이 해운업 자체가 좀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업종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뭐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기업 영업 뭐 실적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시간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면 주가 16만 원 정도를 저점권으로 이렇게 좀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 이제 16만 원대를 저는 뭐 웬만하면 이게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카캐리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벌크선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컨테이너선처럼 운임료가 막 그렇게 막 급변동하는 그런 뭐 운송 물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네.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주가는 좀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네. 지금 현재 박스권 흐름이거든요. 보시면 딱 18만 5천 원 오면 내려오고 16만 원 오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요거 뭐 사실 더 내려간다고 해도 손절을 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네. 그냥 딱 들고 계시다가 네. 18만 5천 원 오면요. 네. 선생님 절반만 딱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네.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요 종목이 여기 이제 18만 5천 원 왔는데 네. 돌파를 하고 이래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 박스권 흐름대로. 네. 그러면 절반을 여기서 매도를 했으니까 남은 절반은 16만 원 내려오면 선생님이 요 위에서 판 거를 다시 사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선생님 평단이 17만 5천 원인데 요게 조금 더 내려올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평단을 조금 더 낮추고 다시 한번 18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또 절반을 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네. 하면서
남은 25%는 18만 5천 원 넘어갔을 때 그때 매도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네. 20만 원 최대 목표치는 20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 요 박스권 플레이를 선생님 좀 하신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문자 상담인데요. 한창산업 문의 주셨네요. 한창산업. 자, 한창산업의 매수가는 1,100원이시고 비중이 15% 8883번님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1,100원. 요 딱 저항 자리에 지금 위치를 해 있는데 1,100원이면 뭐 조금만 올라가면 매수가예요. 그죠? 조금만 올라가면 매수가입니다. 자, 지금 목표치를 얼마를 잡아야 되나? 이게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창산업 이제 요우드 관련주 해갖고 후쿠시마 오염주 정제기술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한 번씩 움직였었다, 그죠? 그래갖고 그 오염수 방류한다 하면 주가가 이제 들썩들썩했던 그런 종목인데 리튬이온 배터리 대체형으로 이제 2차 전지 개발한다 뭐 이런 이슈가 또 한번 붙었었네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10월 달에 시세 한번 주고 주가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째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통 이렇게 시세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데 제가 봤을 때 요게 이제 시세가 그렇게 대단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한 60%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에서 요 고점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를 좀 크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 고점이 만들어진 형태가 사실 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보면 고점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왕관을 갖다가 만든다 하죠. 이렇게 이제 그 헤드앤숄더를 딱 만들고 무너지는 경우는 여기서 좀 물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고 올라오게 되면 또 쉽게 돌파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저런 구간에서 저항을 또 좀 강하게 받아서 또 눌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두어 달 정도는 더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이슈 뭐 시장에서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 하면 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최근에 아예 없죠.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거래량이 한 차례 이제 탁 터지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요 저항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만약 이 종목 이제 급등이 나온다,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올라온다 하면 1차적으로는 11,000원 정도 매도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비중 한 15%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절반 정리했다가 뭐 돌파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올라오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찌글찌글 하다가 다시 한번 고점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11,500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도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뭐 손절가는 손절 하시려나? 손절 일단 잡아 드릴게요. 여기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1월부터 이렇게 상승 흐름 타고 있잖아요. 이 상승 흐름이 깨지는 구간이 9,550원 이탈하면 상승 추세 무너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가격대 이제 이탈하게 되면 손절도 좀 고려를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유 의견 그리고 뭐 너무 대단한 수익보다는 적당히 시세 한번 주면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면 저점 매수 기회 다시 한번 줄 거예요. 그때 돌릴 때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리려고 할 때 이럴 때 딱 매수를 하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창산업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분 문자 또 상담이네요. 공구우먼. 자, 공구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 테마를 타고 좀 주가가 한동안 좀 강하게 올라줬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뭐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공구먼 뭐 실리콘투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좀 굉장히 좀
괜찮게 이렇게 시세를 줬던 그런 종목들인데, 자, 공구먼은 보시면 여기 이제 주가가 쭉 밀렸다가 이렇게 이제 상승 파동을 잡으면서 시세를 한번 줬어요. 줬는데 요게 보면 앞에 이렇게 갭 하락을 했던 이런 구간들이 있죠. 보시면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이 올라올 때는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저항의 하단 자리 요까지 탁 올려놓고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요거는 지금 보자, 매수가가 얼마지? 13,800원, 거의 뭐 14,000원 정도 되시는데, 요거는 여기 앞에 상한가 갔던 요 장대 양봉 나온 구간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요 가격대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요 저항을 갖다가 딱 돌파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요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아직 한 번 더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최근에 거래가 조금 나왔던 부분들, 요 21선 돌파하면서 시세 한번 줬는데,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은 첫 번째 이렇게 반등, 이 기간 조정이 얼마 안 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는 바로 돌파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하지 마라,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 지금 이 구간 보면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저항권까지 한번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또 밀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잡아주고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거래가 최근에 좀 들어왔던 요 양봉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은 살짝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요런 구간 잡아줘야 돼요. 일단 기준은 여기를 잡아 드릴게요. 요 지금 돌파한 구간 가격대 11,000원 잡으시고, 요 구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이 15%시니까 이거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이탈 안 나오게 되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시세를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대략 뭐 한 130%?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을 지금 2월 말 3월 초 정도쯤에 한번 거래에 실리면서 들어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은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네요. 전화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카오요. 카카오. 자, 카카오 최근에 주가 흐름 괜찮은데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72,000원에 10% 정도 되는데요. 72,000원에 10%. 10%. 네. 선생님 이거 좀 오래 기다리셨다, 그죠? 네, 오래 기다려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얼마에 팔아야 될까? 항상 그게 어렵다, 그죠? 네. 자, 일단 요거는 지금 보면 하락으로 내려오는 흐름은 이제 멈추려고 해요. 대형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한데, 선생님 이동평균선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21선, 5일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5일선, 뭐 61선, 121선 이런 거요. 네네. 네, 61선과 121선을 대형주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요게 21선. 올라갈 때는 네. 61선하고 121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61선이 121선 밑으로 잘 안 내려가요. 네. 그래서 보면 요 이제 상승 흐름 때 보면 이 61선이 121선 올라타고 나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좀 수렴을 했던 구간들은 있습니다만은 네.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네. 보시면 위에서 이게 이제 깨지고 나서는 아직 한 번도 위로 못 올랐었다, 그죠? 네. 지금 보면 최근에 요 61선과 121선의 이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 조만간 이제 카카오도 상승 트렌드로의 전환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추세적인 저항 자리는 이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파를 해놓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발바닥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뭐 발목 정도에서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말이 뭐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되냐 궁금하신 부분이 그건데 네. 카카오가 이 16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던 이 구간까지 다시는 좀 올라가기는 힘들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때는 뭐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도 있었고 카카오페이 상장 이슈도 있었고 기업에 굉장히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갔고 또 그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지주사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기업 가치가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때만큼의 가격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그 사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떼내가지고 상장을 시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카카오가 계속 그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거를 떼내가지고 이 재미를 봐놓으니까 뭐 상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안 좋다, 그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없다 했을 때 뭐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거 상장 안 시킨다라는 가정하에 물론 상장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단기 뭐 좋은 재료는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아마 그렇게 장이 좋은 시점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겪어봤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6만 5천 원짜리가 카카오가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보시면 앞에 올라갈 때도 이런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내려올 때도 지지를 한번 받았다가 반등 주고 깼던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대를 일단 돌파를 하고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요 하락을 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러면서 지금 주가 계속 내려가죠. 네. 요게 보면 요 하락폭의 한 중간 정도 아니면 여기 이제 저항 자리까지는 반등을 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올라오는 건데 보면 여기서는 이런 저항 자리를 여기서 돌파를 못했다, 그죠? 여기서도 여기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줬던 구간이 있는데 이런 구간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여기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던 구간을 돌파를 해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는 내리막길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차트에서 이런 거를 해석을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폭의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내려온 구간에 중간 가격대가 7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면 7만 원에 왔을 때 뭐 가격 저항도 있으니까 한 차례 조정은 받을 수 있다 생각은 해두시고요. 저는 카카오는 이대로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7만 한 8천 원까지는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선생님이 뭐 만족이 되신다면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 카카오 나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어 하신다면 조건이 있어요. IPO 자회사들 IPO를 더 이상 안 한다라는 조건 하나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종목이 지금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락폭의 중심 가격 하면 한 10만 원 딱 되거든요. 10만 원까지 시장이 요거는 좀 괜찮아졌을 때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1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7만 8천 원 정도에서 1차적으로는 수익을 한번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챙기시고 이후에 여기서 이제 좀 조정받아서 눌림이 나온다든지 하면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격대는 6만 6천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만 6천이요? 그럼 7만 원에 안 팔아도 되겠네요? 7만 8천 원에 팔고 네. 6만 6천 원 오면 다시 사세요. 네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카카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신 종목인데요. 보자. NHN 벅스 문의를 주셨네요. NHN 벅스. 죄송합니다. NHN 벅스가 아니라 신스틸이네요. 자, 신스틸. 6,150원에 비중이 15% 문의를 주셨어요. 6,150원이면 오늘 사셨나 봅니다. 오늘
거의 종가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상장군님이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어요. 아, 잘하시는 분인데 문의 안 주셔도 뭐 잘 올라가겠죠. 자, 주가가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이게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죠? 신규 상장주고 상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갔었습니다. 잘 올라갔는데 보면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이게 쌍봉을 한번 그리고 5일선 타고 쭉 내려가고 있어요. 신규 상장주는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일선이 나오기 전에는 분봉상에서 기준을 잡고 뭐 30분봉이나 60분봉의 기준을 잡고 이평선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5일선이 나온 이후에는 5일선 기준을 잡고 딱 보시면 여러분들 좋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5일선을 올라타는 시점에 공략을 해보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며칠 동안 쭉 5일선 아래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제가 좀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빨간색으로 만들었는데 자 어때요? 5일선 아래로 주가가 한번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날 떨어졌죠. 5일선 올라오면 5일선 저항을 받고 여기서 5일선 저항 받았습니다. 그 다음 올라오면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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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밀렸어요. 근데 이 종목이 내일 5일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사실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계속 5일선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나온다 했을 때 뭐 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단기적인 저항은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조금 짧게 뭐 한 6,600원 정도 저항 보셔도 되고요. 요게 지금 보면 앞에 상한가 갔던 구간들 여기 이제 음봉으로 떨어졌던 구간들 요런 저항이거든요. 요 저항대를 돌파해야 돼요. 여기가 바로 딱 5일선이고 오늘 고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점을 위로 이렇게 만약에 출발을 한다. 그러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조금 길게 본다 했을 때는 뭐 7,2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거 이제 60선 이렇게 해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욕심 안 부린다 쳤을 때는 한 7% 정도 수익 노리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욕심 낸다 하면 7,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뭐 추세를 전환을 해서 뭐 올라간다 뭐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길게 이렇게 트레이딩 할 때는 길게 보는 성격 못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뭐 6,500원에서 6,700원 뭐 좀 넉넉 잡으면 7,000원 그 당일날 매수 호가를 어느 정도 강하게 치고 올리고 또 요 가격대 저항자리 가격대마다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잡히느냐 이런 것들 보면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고 못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 보시면 좋아요. 일단 팁으로 하나 드리면 음봉이 지금 이렇게 나오다가 첫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 매수하기 괜찮을 거고 보시면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오다가 오늘은 어제보다 저점을 또 올려줬죠. 거기다가 거래량도 늘어났어요. 신규 종목들 뭐 우리가 기준을 잡을 만한 게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캔들이라든지 아니면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구간으로 잡았을 때는 나쁘지 않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 상승하면 시세 한번 줄 수 있다. 5일선 만약에 그냥 살짝 올라타는 그림으로 마무리된다 하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봉으로 5일선 안착, 다음날 음봉, 그 다음날 뭐 양봉 나오면서 7,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짧게 보시려면 뭐 5%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 상담 도와드리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가 오도록 할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자, 다음 분 상담 도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신스틸이라든지 이렇게 좀 내일 시세가 한번 분출을 할 만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급변하는 종목들 이런 거 대응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 제가 기술적인 팁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날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기법적인 얘기나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급변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또 수익 조금 더 내시라고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채팅방 참여 많이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런 팁들도 소소하게 드리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덩달아서 배우실 수도 있겠죠. 샵 0082로 2주연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카메라 꺼내셔가지고 핸드폰 카메라 탁 꺼내셔서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링크가 탁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면 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종목 궁금하신 것들 이런 거 서로 우리 얘기해가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외로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동지들과 함께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오늘 공개 방송에서 또 이런 얘기들 덧붙여서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도 꼭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분 전화 상담입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십니까? 미래나노텍요. 미래나노텍. 예. 자, 19,000원에 20%요. 19,000원에 20%. 20%. 자, 미래나노텍. 자, 19,000원. 요 딱 갭 뜬 날 선생님 사셨어요? 네? 언제 사셨죠, 요거? 조금 됐어요. 한 4일? 예, 예. 4일 됐어요? 예, 좀 며칠 된 것 같아요. 선생님도 급등주를 노리시는 스타일이네. 그죠? 예. 단기 트레이더시구나, 선생님.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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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트레이딩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데 예. 선생님 노란톡방 꼭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네. 요 지금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미래나노텍 아침에 이제 요 보면 전날부터 해서 요 리튬 관련주들이 좋았다, 그죠? 요 좋은 흐름 보였으니까 선생님 요 딱 갭 떴을 때 시세 한번 주겠구나 해서 딱 들어가신 거죠? 예, 예, 예. 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번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세요. 아시겠죠? 예. 갭이 떠서 공략을 할 때는요, 요게 이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생님? 네. 이제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데, 예. 갭이 딱 뜰 때는요, 앞에 요 저항 자리를 딱 돌파하는 구간을 아슬아슬하게 떠주냐 안 떠주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시초가부터 이제 막 날아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갭이 일단 어느 정도 떴을 때 이 종목은 지금 보면 요 앞에 막 이렇게 윗꼬리가 막 달려 있고 그런 게 없다, 그죠? 이렇게 예. 달린 게 없다, 그죠? 그러면 예. 갭이 뜰 때 요런 자리에서 만약에 요 지금 딱 이 18,900원 요 갭 요렇게 윗꼬리가 달린 자리에 떴으면 얘는 아마 바로 아침에 시세가 났을 수 있어요. 살짝 밀렸다가. 그런데 비빌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언덕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네. 어저께 제가 상담할 때 그 종목 뭐였지? 어저께 하나 제가 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요 딱 거의 비슷한 관점입니다. 이게 갭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이런 포인트들을 딱 그 기억을 했다가 가야 되는데 비트나인이었나? 비트나인? 자, 요거 봐보세요. 어저께 제가 상담할 때 요거 문의 주신 분한테 시간 외에 이제 한 6%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비빌 언덕이 요렇게 딱 있었어요. 그러면 요 가격대 부근에서 제가 너무 높게 출발하면 아침에 밀릴 거다. 요거보다 앞에 전고점보다 높게 출발하면 아침에 눌렸다 갈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딱 아침에 보면 시작 자체를 눌렀다가 요렇게 딱 출발을 하죠. 아침에. 요렇게 이제 눌렸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 이게 내려올 걸 알면 시초가에 빡 사겠습니까? 아니면 눌리는 걸 밑에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를 해보겠어요? 후자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던 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때 이렇게 사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래나노텍 같은 부분은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날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종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 아침부터 갭 하락 출발해갖고 요 5일선까지 이제 갭 하락했기 때문에 5일선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다음날 반등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선생님 들어와 계시면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딱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밑에서 추가 매수 딱 했었으면 수익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고 지금 어떻게 보면 리튬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거는 잘 파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분할 매수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갭 상승하는 거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요. 아마 선생님 수익 괜찮게 나실 거고 일단 1차적으로 이 종목을 보신 거를 점수를 매긴다면 제가 뭐 주제 넘게 점수를 매긴다면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승 추세가 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눌렸다가 되돌리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앞쪽에 이런 구간이 좋습니다. 이런 구간이. 그래서 시장에서 AI 관련주들이 계속 주도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인기 있는 섹터를 일단 1차적으로 노리는 게 좋고 요거는 이제 간식거리로 메인 디시가 아니라 후식거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보셨다면 시초가 갭 딱 떴을 때 바로 이렇게 찔러 넣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괜찮은 흐름이고 지금 61선,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평 저항도 이제 벗겨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올라오게 되면 제 생각에 요 19,800원짜리를 좀 쉽게 돌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5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관점 그리고 선생님이 트레이딩 하시니까 19,000원 올라오면 매수가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부터 비중을 줄이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지금 내가 진입한 타점이 잘못됐는데 매수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어 라고 기다리게 됐을 때 10번 중에 7, 8번은 다시 매수가 터치하고 내려갈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일단 딱 절반은 끊어내시고 나머지 절반을 19,500원에 팔지 아니면 18,500원에 손절을 할지 그렇게 딱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분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매수가가 27,500원이에요. 아이고, 27,500원. 조금 높으신데. 자, 27,500원이시고 비중이 40%나 되시네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라고 드리는 이유가 노란톡방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 저점권에서 요 이제 딱 보면 저항이 돌파 나올 때 이제 채팅창에 좀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중에 오늘 조선주가 좋네요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샀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선주를 그날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삼성중공업을 샀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삼성중공업은 시총이 너무 커서 너무 무거운 종목이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이니까 삼성중공업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이게 정말 좀 차이가 좀 나거든요.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뭐 한 이틀 지나서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사실 이게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5% 길면 10% 이렇게 먹어야지 하고 들어갔던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조선주들은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앞에 이렇게 이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을 이렇게 시세가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그럼 조정받았다 왜 못 갔냐 하면 요 매물대 소화하는 흐름이 한 차례 꼭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돌파하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6,000원대를 저는 돌파하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게 아마 요런 흐름이 좀 잡히지 않겠나. N자 상승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니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모식도 같은 게 그냥 뭐 제
상상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안 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주가가 상승할 때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상승 각도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5일선을 오늘 이탈했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안 나오고 올라가면 더 좋죠. 그러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어딜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뭐 22,500원 정도, 600원 정도 요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런 구간까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저항을 시장이 좀 안 좋다 하면 저항을 깊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저항자리 돌파했던 구간까지도 이렇게 밀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뭐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좀 잡아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 매수가까지는 저는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중 40% 비중이 좀 큽니다. 그죠? 매수가 올라오면 한 20%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한 20% 정도만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이런 저항 왔다가 다시 한번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그죠? 그러면 뭐 이런 구간에서 22,500원에서 추가 매수하고 반등 나올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제철이고요. 4만 원에 10%입니다, 선생님. 현대제철 4만 원 10%. 네. 현대제철 지금 이 철강 관련주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죠? 네. 뭐 사실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온 거는 아시잖아요. 뭐 시장이 이만큼 똑같이 빠졌죠, 그죠? 네, 네.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던 거니까 이제 시장 좋아지면 다시 네.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보다 이제 뭐 더 빨리 가느냐 아니면 좀 느리게 가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은 사실 철강주들 정말 좋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굉장히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어떤 부분이 선생님 궁금하세요? 저 몇 달 전에 한 예. 4만 원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매도를 못 했는데 한 번 더 제가 이제 매수가까지 제 4만 원까지 오면은 그때 다시 4만 원쯤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좀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추가 매수를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이 10%시니까 네.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한 예. 10%에서 한 20% 정도까지도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예. 요 종목 추가 매수 가격은 32,000원 있죠. 32,000원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32,500원에서 네. 10% 하고 나머지 네. 만약에 10%를 추가 더한다 했을 때는 예. 좀 더 확 밀렸을 때 한 31,0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 10% 더해가지고 비중 30%로 쭉 네. 끌고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배당도 줘요. 3% 배당 주거든요. 네. 뭐 지금 사실 뭐 은행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3% 배당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배당 안 주는 기업들도 참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배당을 주는 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내려왔을 때는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왜? 싸고 좋고 이제 시장은 엄청나게 폭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할 일이 남았다. 다만 시간적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선생님 직장 다니시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항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한번 올라올 텐데 여기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4만 원 정도 올라오면 수익일 거니까 그때는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 수익 실현하시고 네. 지금 현재 10% 가지고 계신 거는 그냥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셔도 좋고 그냥 지겨우시면 종목 교체를 그때 가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상담 또 빠르게 이렇게 진행했는데 제가 더 많이 여러분 종목들 봐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 도와드리지는 못했고요. 또 다음 주 월화 방송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공개 방송에서 문의를 주시면 또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딱 보내시면 지금 바로 링크가 날아갈 거니까요. 바로 지금 보내셔갖고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공개 방송에서 도와드릴 거고 또 주가 막 급변동 해가지고 빨리 대응이 필요한데 장중에 막 물어보고 싶다. 물어볼 데 없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되는 한에서는 뭐 가급적이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상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 도노 리포트 되겠죠. 도노 리포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노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도노 리포트에 편입을 했고 수익을 냈고 했던 종목들 도노 리포트를 한번 수익률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보신 것처럼 한 7종목 어저께까지 해서 이제 7종목 나갔는데 수익 매도를 대부분 이제 했죠. 그것도 20%, 14% 이렇게 했고 보유종인 종목들 YG 엔터테인먼트 하고 그다음에 연우 그다음에 어저께 이야기 드렸던 종목 세 종목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뭐 어저께도 이야기 드렸지만 요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괜찮은 모습으로 지금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아까 제가 상담 때도 말씀드렸지만 갭이 이렇게 열린 구간은 강한 지지와 저항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갭이 주가보다 위에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된다 생각하고 우리 한 55,000원 정도까지는 저항까지는 뭐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하는 그림이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장기 이평선, 장기 추세죠. 추세 저항 자리 돌파해 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한류 열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K-팝 관련해서 지금 인기몰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은 쉽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사라지거나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한동안 이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하시고요. 뭐 수익 중이니까 이 종목 좀 편안하게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추가 매수도 아직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수익률을 크게 잡으시기보다는 뭐 적당하게 한 5%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뭐 저점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자. 세림 BNG를 한번 볼까요? 오늘 시간이 좀 모자라 갖고 다 못 볼 것 같고 세림 BNG 어저께 이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죠. 오늘 제가 채팅방에서는 한 2,600원까지 조정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2,600원 안 주고 또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어저께 이제 이야기 드릴 때 시초가부터 음봉으로 조정 나오면 분할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사실 조정이 시가부터 하면 한 2% 정도 눌리고 지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찌글찌글 하면서 이제 계속 요 가격대 2,630원, 40원 요 가격대 있었는데 시초가에 그냥 뭐 매수를 하셨다 해도 괜찮아요. 지금 세림 BNG 같은 경우 이제 폐플라스틱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뭐 자녀들 있는 분들은 다 뭐 느끼실 테지만 집에서 분리수거해 보면 정말 플라스틱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100년, 200년 지나도 안 썩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환경 플라스틱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다 생각하시고요. 거래량 크게 들어온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 거치면서 이렇게 시간 지나면 시세 한번 크게 줄 거예요. 그거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뭐 1차 매수 하시고 뭐 2차, 3차 이렇게 분할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뭐 내일 시세 바로 날지 아니면 뭐 며칠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나오면 들어간 비중만큼 수익 내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종목 포트폴리오에 들어오는 거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림 BNG도 여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공략할 종목은 실리콘2라는 종목이에요. 자, 실리콘2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 무상증자 테마로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었고 내려와서 지금 이 보시면 아까 그 공구먼 이야기 드릴 때 제가 요 갭 구간 저항됩니다 이야기 드렸죠. 요것도 지금 딱 보면 요런 저항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주가가 이렇게 내렸다가 지금 다시 요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컵 위드 핸들이라는 뭐 그런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 이제 핸들 자리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핸들 자리가 지금 나온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stylekorean.com이라고 해서 웹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한류 관련된 그런 뷰티 샵이에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 메이크업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많고요. 또 이제 의류 뭐 이런 부분들, 뭐 K-팝, 굿즈, 굿즈가 뭐냐면 이제 K-팝 스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뭐 H.O.T 책받침이라든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핑클 책받침 문방구에서 우리 많이 샀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고급진 말로 이제 굿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책받침은 아니지만 뭐 지갑이라든지 뭐 핸드폰 액세서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 세계 한 150개 국가에다가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적인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요번에 이제 무상증자를 하고 주가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큰 뭐 시세를 여기서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한 차례 정도 요 저항 자리 돌파하게 되면 뭐 한 3,700원 정도까지는 오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목표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급등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갈 때 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청담글로벌 최근에 반등 흐름 잘 나오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2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여줬어요. 조만간 한번 또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매수가, 시초가부터 내릴 때마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절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해라 이런 말 안 하죠. 꼭 기억하시고요. 손절가 가장 중요합니다. 3,150원입니다. 여러분 손절을 짧게 하고요. 종목들을 공략 같은 비슷한 자리 좋은 종목들 급등할 만한 종목들 공략을 하다 보면 손절 한 5%씩 하고 수익 날 때 10%, 20%씩 먹으면 수익이 납니다. 손절이 안 돼서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가 3,150원 이걸 꼭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 실리콘2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뭐 내일장 전략은 차트 보면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수가 어저께 5일선을 이탈을 했어요. 단기 전략이니까 5일선 이탈하면 조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코스피 5일선 이탈했다가 바로 지금 이렇게 급등 나왔죠. 여기서 5일선 이탈했다가 5일선에 지금 달라붙으면서 오늘 상승 흐름 괜찮았습니다. 그죠? 내일 오늘 밤에 미증시가 좋으면 5일선 위로 갭 상승 출발할 가능성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지지라인 자리는 2,400포인트입니다. 시장에 대한 뭐 큰 전망 이런 것들 제가 굉장히 시장 잘 맞춰왔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이 2,500이라는 저항대를 두고 주가가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드는 국면입니다. 이 구간에서 조정을 한번 받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2,40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한 2,3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고 이 구간 잘 버텨내고 시세가 위로 분출을 하게 되면 뭐 시장 N자 상승으로 2,580포인트까지는 그냥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8시부터 공개 방송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6시 30분 도너리 스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 방송 많은 시청, 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